2023년 3월 메이플 스토리에서 일어난 더시드 핵 폭로 사건. 더시드 컨텐츠를 핵으로 플레이해서 1등과 그 보상을 얻어낸 것은 둘째치고 이 핵이 2014년부터 사용되어져 왔다는 사실은 수많은 유저들에게 박탈감을 주었고, 이는 게임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데 충분했죠. 거기에 이어진 클라이언트 변조 방법 공개 사태까지 더해져 유저들의 공분과 동시에 게임마저 무너지려고 하던 상황에 메이플 라이브에 등장하는 강원계 디렉터의 말돌리기와 특정 질문에 대한 무시, 그리고 대책 없는 애매한 사과는 이후에 이뤄진 공식 방송에서 디렉터가 직접 비난 자제를 요청할 정도로 그 유저들의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수상한 에디션을 주고 네, 오늘 차근차근 잘 설명드릴 거고요. 저희가 뭐 운영이 선 넘었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 강원기 사태라 이런 댓글도 괜찮은데 원기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저희 부모님 욕하시거나 제 장례식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적당히 선 넘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요. 메이플 스토리의 경우처럼 일반 유저들과 달리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존재는 유저들의 게임에 대한 신뢰와 열정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드는 크나큰 악재입니다. MMORPG에서의 핵 혹은 매크로는 핵을 사용하는 당사자에게 치명적일 정도의 이득을 줘서 게임 내 경제를 혼란하게 만들고 유저들의 게임에 대한 도전 욕구를 흩뜨려 놓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핵과 매크로를 숨어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고 매우 느리게 점진적으로 일어나죠. 따라서 2014년부터 2023년간 약 9년간 핵을 써왔어도 사람들이 뒤늦게 이를 알아채고 화를 냈을 뿐이지 실시간으로 게임이 곱창나는 것이 눈에 딱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 안에서 썩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레이싱 게임 및 실시간 대전 게임에서의 핵은 말이 좀 다릅니다. 특히나 온라인 대전 게임에서의 핵 사용은 실시간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즉시 다른 유저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특히나 현재 카트에선 더욱 그렇겠죠. 고작 2분 게임 한 판 해보겠다고 5분 넘게 매칭 돌려서 게임을 시작했는데 핵이 1등을 해버리고 나는 리타이어를 한다니? 여러분 같으면 다음 게임 하고 싶으시겠어요? 따라서 카트라이더에서는 매크로는 몰라도 적어도 핵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카트라이더에서의 핵 단속은 이상할 정도로 느리게 이루어집니다. 예시를 하나만 짧게 들어볼까요? 7월 15일경 등장한 캡이라는 스피드 핵 유저는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까지 지속적으로 핵을 사용하면서 아이팀 그랑프리에서는 탑 100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지만 그동안 넥슨에서는 이 플레이어를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플레이어가 정지를 당했다는 공지가 올라온 건 26일, 그러니까 11일이 지난 후였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공백 동안 핵을 사용했던 유저들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정의 목적을 모두 이뤘습니다. 원하는 스트리머를 저격해서 게임 플레이를 방해했고 원하는 모드에서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다른 이용자들을 농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뒤늦게 로그를 하나하나 보고 정지를 하나하나 매기고 나면 이미 수많은 유저들은 이 핵들을 통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혹여는 게임을 이미 접고 난 이후겠죠. 핵 제재가 하루 이상 걸리면 이미 이건 늦었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핵 색출과 제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트라이더에서의 모든 핵 사용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용했던 사례를 보고 판단하자면 카트라이더 운영팀은 핵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과 하등 다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카트라이더의 보안은 원작 시절부터 막말로 허벌창인 걸로 유명했습니다. 수많은 유저들이 암암리에 수많은 핵을 사용하고 적발되지 않았고 카트바디와 파츠를 10만 개를 뽑아서 쟁여두는가 하면 코인을 수백 수천만 코인을 차고에 쌓아두고 V1 엔진 출시 초기에 성능이 더 높은 X엔진 파츠를 강제로 박아놓거나 임의로 값을 조정한 파츠를 받고 플레이를 했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손쉽게 다른 유저들의 IP를 빼돌려 DC 인사이드에 무단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슈퍼 옵저버 기능을 강제로 오픈해서 모습을 감춘 채 플레이를 방해하기도 했고요. 뭐 이런 건 말 안 해도 뭔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넥슨이 한 일은 그저 핵쓴 플레이어들을 찾아내서 며칠 후에 정지를 먹이는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정지 매긴다고 이분들이 그냥 없어질까요? 이렇게 계정 복사해서 플레이하는 분들이 필요한 거는 클라이언트를 통째로 교체하는 게 아닌 이상 꾸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즉각 밴을 매김으로써 불법적인 유저들이 게임에 체류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넥슨은 그런 제재조차도 올바르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저는 2022년에 특정 클럽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클럽전에서 시작과 동시에 완주하는 방식으로 클럽 포인트를 싹쓸이하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넥슨 이용 약관에 따르면 클럽 단위로 어뷰징 내지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CS를 모을 경우에 이 CS를 회수하거나 아니면 클럽 자체를 폐쇄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었기에 레어 카페에 계신 몇몇 분들과 함께 넥슨에 지속적으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 클럽의 클럽장은 정말로 간단한 방법으로 이 정지를 피해갔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얘네는 그냥 클럽장명과 클럽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냥 닉비움만 했다 이거예요. 일반인 클럽이 4레벨을 찍으려면 약 30에서 50명의 클럽원이 1년 내내 매일매일 게임을 돌려야 가능한 수준의 레벨인데, 이를 이 사람들은 고작 일주일 만에 핵으로 4레벨을 찍어놓고 클럽 이름과 클럽장 이름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단속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에 어이가 없어서 항의하는 문의를 몇 번 더 보냈었지만 넥슨에서는 확인 중이니까 기다려달라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고, 결국 이 클럽은 카트라이더가 서비스 종료하는 날까지 폐쇄되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말하자면 타임어택 이벤트에서 핵이 1등을 다 먹는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문의하니까 1등 보상은 안 줄 거고 2등부터 2등 보상을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허벌 보안, 느린 일 처리, 이 두 가지가 현재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와서 해결이 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아시겠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출시된 첫날 조재현 디렉터의 방송에서 핵이 등장했습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출시 첫날에 핵이 뚫린 겁니다. 세상의 맙소사. 자, 그렇다면은 자체적으로 보안 패치를 하든지 혹은 핵 문제가 날이 갈수록 점점 불거질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했어야 정상인 것인데, 시즌 초기에 타임어택 랭킹판이 핵으로 도배됐었던 것도 그렇고, 정규 시즌에 등장한 시즌 1 그랑프리의 랭킹판에는 핵 유저가 며칠간 밴되지 않은 채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가지각색의 핵들이 7월 시즌 3에 와서도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는 핵 제조업자들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핵2를 지속적으로 제조하고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고작 한 달에 한 번 하는 클라이언트 패치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니까 실시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유저들의 부정적 플레이 경험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제 주장인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그 단속에 한 10일, 11일 걸리는 그런 저런 예시처럼 이런 핵 유저들을 정지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아예 핵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느리긴 해도 핵을 만드시는 분들을 천천히 잡아내고는 있는 중인 것 같으니까요. 최근에도 한 명 또 걸려서 잡혀 들어가신 걸로 아는데, 뭐 이렇게 함정 수사도 하면서 제작자, 유포자를 꾸준히 찾아다니는 거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카트 보안 개 씹창인 거. 그니까 촉법 소년이 컴퓨터 대충 배워서 핵 만들어 팔고 하는 거죠. 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중국 카트 하는 스트리머를 검열한다고 해서 모노준이 중국 카트 플레이하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핵 제작의 물결은 유포자 한 명 한 명을 잡아낸다고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단속, 그리고 계속돼서 개발되는 핵에 대한 대책 마련, 후속적인 꾸준한 대응은 게임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지 보수를 해야 유저들이 믿고 현질을 해주겠죠? 근데 출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핵들이 활개치도록 냅두고 정정당당하게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호구고, 그러면서 핵을 단속한답시고 아무것도 안 한 유저들에게 비정상 프로그램을 사용했니 뭐니 하면서 갑자기 게임을 꺼버린 것도 모자라서 정상적인 플레이 도중에 게임에서 막 이탈시키고 그러잖아요. 님들이 이런 뻘짓거리하는 동안에도 진짜 핵 쓰는 사람들은 별의 별 환장할 수법을 다 쓰면서 상대를 튕겨버리고 교묘하게 스리슬쩍 가속하는 핵을 쓴다든지 혹은 점프를 해대면서 유저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님들 같으면 이 게임 하고 싶겠어요? 이제 몇 달만 더 지나면 님들이 방송에서 뭔 소리를 하든 아무도 안 믿을걸요. 주행 패턴을 분석해서 AI에게 합숙시켜서 핑에 의해 발생하는 카트바디 위치 차이를 보관하겠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왜 핵 이용자들을 분석해서 실시간 플레이 도중 핵생으로 간주된 플레이어를 즉시 임시 분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왜 만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인간이 달성할 수 없는 기록을 뽑아내는 유저들을 즉시 밴을 매긴다든가, 가속할 건덕지 없이 비정상적인 가속이 일어난 유저들을 다음 판에 매칭 분리를 시켜서 더 자세하게 행동 패턴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마련할 순 없었던 걸까요?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들보다 더 민감한 얘기들 뿐이라서 지금은 좀 사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냥 하는 소리인데 이거를 지금 와서 얘기하면 뭐예요?가 아니라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제서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라이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빠이.